자, 오늘 고공비행의 주제는요.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등과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신들 보도가 이미 있나요? 지금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좀 신속하게 전하면서 어떤 맥락을 해설하는 정도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 중에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을 보면 한국군을 인용을 해서 오늘 아침 일찍 철거가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P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좌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아직 상황 파악 중인 상황이어서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내놓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데요. 일단 일본 NHK의 경우에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다라면서 한국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CCTV의 경우에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제 어떤 브리핑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일관되게 희망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장 표명 없나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미국의 입장 표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안은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수위까지 어떤 내용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북한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계속해서 어떤 실망이다.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어떤 그런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와서 아마 비슷한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남북 간 문제라고 언급하셨지만 사실 북한의 행동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협상 구도에서 후퇴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사실 해왔는데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마크 에스퍼비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 언론에 이제 글을 기고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어떤 반중전선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찬 이게 이제 영어 약자로는 FFVD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았던 그 FFVD가 다시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 구도에서는 이제 지금 물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초기부터 고집해왔던 선비핵화 후보상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제 다시 꺼낸 건데요. 그런데 이게 하노이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어떤 협상 구도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북한은 핵 동결에다가 뭐 이를테면 영변 핵시설의 어떤 사찰 일부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걸 내놓고 대신에 정치적으로는 어떤 체제 보장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제재 완화의 일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받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만일 여기서 미국이 뭔가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남북 경협 이런 것들로 좀 보충을 하는 이런 협상 구도였던 건데 근데 지금 FFVD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 구도의 어떤 복원이나 또 보완이 없는 상태로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지표라는 겁니다. 네. 뭐 조금 아까 박지원 전 의원은 지금 미국 대선 전까지는 상황이 어렵다 해왔는데 그러면도 북한이 이렇게 행동에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던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고 지금까지 뭐 럭비공처럼 튀는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장애물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국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나선다라고 할 때는 재선 이전에 뭔가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제 협상에 나설 건데 그런데 북한은 지금 실제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하노이 회담 때보다 어려운 조건의 어떤 협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선거 내무상의 경우에는 다시는 이제 뭐 미국이 어떤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런 선물 보따리를 뭐 대가 없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이런 협상을 위해서 중재를 서야 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이번 국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배제하는 이런 모양새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개입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히려 뭐 한반도 문제에는 거리를 둔다? 이렇게 갈까요? 그런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게 이제 미군 감축 얘기인 거죠. 아하. 현지 시간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가 이제 34,500명 정도인데 여기 중에 이제 9,500명 정도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여러모로 화제죠. 예. 이거 이제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인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통해서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회원국들은 각국의 군비를 한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독일의 지난해 방위비 비출 비중을 보면은 1.3%를 좀 넘는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했다 이 점입니다. 그 다른 많은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이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주한미군도 같은 범주에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은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표현이다라는 점에서 더 문제인 건데요.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중동에서 어떤 철군 뭐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고 시리아에서 또 일부 실현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론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우리를 자극하고 도발하면서 미국과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거리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의 카드는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북한이 뭔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걸 하려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요. 더 센 카드. 그렇죠. 결국 예. 레드라인 경계선까지 가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협상을 위해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나의 어떤 대북 정책의 성과다라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행동에 나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점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카드를 먼저 시사할 가능성이 커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살얼음 걷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미국이 군사적 조치로 나간다? 이건 그야말로 파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태로 가기 전에 앞에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갈등의 김을 좀 빼고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나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는 거에 또 주목을 뭡니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지금의 긴장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건 어쨌든 김여정이고 그렇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어떤 수뇌들 간의 어떤 친분 뭐 이런 표현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직접 소통 이런 경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로 좀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익이 좀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두 사람 다 이제 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좀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기성해법에서 자유로웠던 트럼프 행정부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또 오바마 행정부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했는데 바이든 지금 후보는 이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답답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이전의 성과를 이제 원하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 뭔가 대선 전에 서로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런 필요성은 서로 느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 국면이 결국 오르락내리락의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일만 남은 낭떠러지가 남은 것인지는 지금의 어떤 갈림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뭔가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려면 암암리에 북한이 좀 획기적인 양보안 같은 걸 흘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단됐다고는 하는데 뉴욕 채널이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요. 복원해서 비공개 채널로는 좀 이런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는 그 순간에 물밑에선 뭔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기대해 봐야죠.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